저는 30년 동안 중견전자회사에서 영업관리 일을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실적과 회의, 사람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왔고 제 이름보단 직책으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죠. 그리고 퇴직 첫날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장을 꺼낼 필요도 없었고 저를 찾는 전화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거실만 서성였습니다. 막막함, 어색함, 그리고 묘한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였죠. 이런 이야기 어쩌면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 채널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조용히 시작합니다. 저의 은퇴 후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7시 28분이었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지만 평소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습관처럼 움직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준비할 옷도 없었고 나갈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고르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멈췄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였을까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어색해서, 불편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거실을 빙빙 돌았고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아내는 늦잠을 잤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밥 냄새가 진작에 났을 텐데 말이죠. 그날은 그녀도 조용히 무심히 움직였습니다. 저희 둘 다 이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저는 자꾸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쯤이면 회사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밥숟가락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전화가 울려야 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이 너무 커서 오히려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는 싱크대 앞에 섰고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았다가 금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걸었습니다. 제 몸이 스스로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회의실로 향하던 동선, 사무실을 돌던 루틴처럼 저는 집 안을 돌고 있었습니다. 습관은 무섭더군요. 이제는 필요 없는 동선인데도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달력을 봤습니다. 날짜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군요. 제 퇴직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후배들이 박수를 쳤고 윗분들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고 기념패도 들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마음 어딘가는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그 자리가 저를 위한 마지막 무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사람들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멋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만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로 들렸습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에 들린 꽃다발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고 제 의자는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밀어넣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겠지요. 그날 밤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된다며 축하를 해 주었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보다 제 직함으로 더 많이 불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팀장님, 부장님, 이사님.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꺼내 봤습니다. 이름 아래 적힌 직책이 더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 명함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책도 소속도 업무도 모두 잃었습니다. 단지 나라는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도 비슷했습니다. 잠은 눈을 뜨는 순간 끝났습니다. 늦잠을 자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버텨보려 했지만 그건 더 괴롭더군요. 결국 저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커피포트를 올리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늘 이 시간에 보던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다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나는 왜 멈춰 있는 걸까? 매일같이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삶이었는데 갑자기 멈추니 저는 무슨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달리는 기차에서 갑자기 내린 기분이랄까요? 바람도 시간도 주변도 그대로 흐르는데 저만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동네에 있는 작은 공원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간단하게 외출복을 챙겨 입고 나섰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공원엔 노인분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걷는 분들, 바둑 두는 분들,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는 분들. 이상하리만큼 그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나도 이 그룹에 들어가는구나. 실감이 밀려들더군요. 저는 벤치 한쪽에 앉아 오래도록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걷고 쉬고 다시 걷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기다리는 일도 없고 그저 나 혼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기분. 한편으론 평화롭고 한편으론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작은 슈퍼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이 오늘은 일찍 오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제 일찍, 늦게가 따로 없는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 삶에는 퇴근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출근이라는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시간표가 없는 삶은 생각보다 무질서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는 때로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들을 꺼내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찍었던 사진, 회사 행사 때 받았던 상장 옆에 놓인 제 얼굴, 젊었을 때의 저와 아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사진 속에 저는 늘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느리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쉬려고 하니 그 쉬는 시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되묻게 되더군요. 저는 일에서 제 정체성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이 사라지니 저란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별다를 것 없이 흐트러진 셔츠와 늘어진 어깨, 부쩍 휘어진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지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직장에선 늘 책임을 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니 제게 남은 건 고된 책임감 대신 허전한 손이더군요. 퇴직 후 가장 힘든 건 사실 쓸모 있음에 대한 상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도왔고 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가족도 저를 사랑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참 컸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저는 그 고요한 틈 속에서 제 내면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았을 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일부러 외면해 왔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남겼을까? 그런 질문들이 매일같이 제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더군요. TV 소리도 핸드폰 알림도 사라진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어둠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에 다음날 업무 일정이 가득했고 중간중간 깨어나 이메일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누군가 저를 기다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틀이 사라지자 저는 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 허무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사실 그 감정들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엔 일이 그것들을 덮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전엔 우연히 회사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인사차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어쩐지 목소리를 낮추게 되더군요. 그 친구는 바쁘다며 업무 이야기를 몇 마디 하다가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대 뒤편에 숨어 있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련 중인 배우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연극의 출연자가 아니었습니다. 관객도 아니고 그냥 무대 밖의 사람. 세상과의 연결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장 진하게 느꼈던 순간은 딸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조심스레 말했죠. 요즘 아빠가 좀 심심하더라. 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사셨으니까요.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은 분명 위로였을 텐데 제 가슴엔 묘한 파문처럼 남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쉬는 사람으로 인식되는구나. 일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제 일상의 의미까지 쉬어버린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런 말 한마디에도 제 자리는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각자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루 종일 얼굴 볼 일도 드물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한 공간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체가 좋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표정을 자주 볼 수 있고 밥을 같이 먹고 짧은 대화라도 주고받는 일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는 오히려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훨씬 먼저 집의 리듬에 익숙해진 아내는 제 눈엔 바쁘고 능숙한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어색하고 서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주려 한 일들조차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당신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갑자기 우리 생활에 변화가 크긴 해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건 불평이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였겠지요. 생각해보면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익숙한 패턴이 무너진 자리에서
저희는 각자의 방식을 다시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아내가 없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런 시간들이 저를 조금씩 일으켜 세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하루였지만 제가 저를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산책을 하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우며 움직였고, 점심 후에는 짧은 독서를 하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는 오래된 친구 같았습니다. 바쁘게 살 땐 잘 몰랐던 감성적인 멘트들, 잔잔한 음악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틈새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면서 조금은 살아있는 기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잡아준 것은 글쓰기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기를 자주 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손에 펜을 쥐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하더군요. 요즘 당신 말수가 늘었어요. 전엔 늘 바빠서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내 안에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그마한 노트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몇 줄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기록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렇게 쌓여가는 글들이 어느새 제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도서관에서 은퇴자 글쓰기 모임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색해질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신청했고, 첫 모임 날 저는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6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농사를 시작하셨고, 또 어떤 분은 손주 돌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셨습니다. 그들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글로 써온 짧은 단상, 퇴직 후의 허전함, 다시 일어서려는 나날들.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주고 누군가는 저도 그래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공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성과를 내야 할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로 존재하면 되는 공간.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동네 책자에 글을 실었고 가끔은 다 같이 카페에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바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채우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하는 일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가끔은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간단한 반찬을 같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툴고 그녀의 리듬에 어색하게 끼어들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거리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결혼 생활 속에서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쳐왔던 감정들을 이제야 다시 꺼내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거실을 걷습니다. 다만 이제는 서성이는 게 아니라 걷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불안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TV를 켜지 않아도 괜찮고 휴대폰이 울리지 않아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에 익숙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제 호흡을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저를 기다리고 저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은퇴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잠을 자고 아침이면 눈을 뜨고 밤이면 불을 끄는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기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을 뿐입니다. 전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시간을 밀어붙이듯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스스로 걸어오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 시간과 눈을 맞추고 숨을 고르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주변에서 조금씩 지인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선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멍해지더군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늘 바쁘다고만 했던 저희는 결국 서로의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 걸까? 죽음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무겁고 어둡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삶을 더욱 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루하루를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 더 집중하게 되고 식탁 위에 반찬 한 가지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제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받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서류와 명함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버리며 그때그때 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많은 시간들이 나를 이뤄왔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온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엔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한 명이 연락을 돌려서 오랜만에 몇 명이 얼굴을 마주하게 됐지요. 다들 머리가 휘어졌고 배가 나오고 말투에 여유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우리 이제 앞으로 만날 날이 더 적을 텐데 자주 보자. 그 말에 다들 조용히 웃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남은 시간을 서로 아끼면서 살아야겠다. 노년이라는 단어는 예전엔 부정적으로만 들렸습니다. 늙고 약해지고 필요 없어지는 시기라는 인식이 강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노년은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신없이 달려야 했고 중년에는 책임감에 눌려야 했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마지막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조급하게 살아온 사람이기에 이젠 천천히 가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릴 줄 알고 내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편안한 얼굴로 남는 것, 그것이 지금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반갑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천천히 마시며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거창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저 걷고 읽고 쓰고 생각하고 누군가와 잠시라도 눈을 마주치는 일. 예전 같았으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냈을 그런 일들이 지금은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집 앞 벚꽃이 피는 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름에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을 피해 걷는 법을 익히고, 겨울이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지나온 계절들을 돌아봅니다. 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전엔 그저 더워졌구나, 추워졌구나 정도로만 지나갔던 시간이 이제는 풍경이 되고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넓어지고 깊어진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글의 힘이 컸습니다. 매일 몇 줄씩 쓰는 기록이 어느새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기를 쓰는 수준이었지만 조금씩 생각이 자라고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동네 소식지에 칼럼을 실어보기도 했고 모임에서 낭독하는 자리에도 서봤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읽고 당신 이야기 같아서 울었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구나 하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던 날들, 아무데도 갈 수 없었던 그 아침, 하루 종일 거실만 서성였던 그 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늙어가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대답에 도달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보면 꼭 필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저를 조금 더 기다려 주기로 했고 스스로를 존중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를 잘 살아낸 제게 오늘도 잘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조용히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저는 지금 가장 나답게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가끔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은퇴 후 삶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제 얼굴에도 어느새 미소가 떠오릅니다. 이제 저는 거실을 서성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의자를 두었고 앉아서 햇빛을 맞으며 책을 읽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기보단 오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내일을 기대합니다. 은퇴라는 말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마치 어떤 길에서 밀려난 느낌을 줍니다. 한때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끝났고 소속도 사라졌으며 나를 불러주는 이름도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요. 요즘 저는 쓸모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합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유용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고서를 잘 쓰고 문제를 해결하고 회의를 이끌어야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잘 걷는 사람도 따뜻하게, 차를 내리는 사람도 옆에서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도 모두 충분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쓸모란 결국 존재 그 자체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그런 변화가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주변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귀에 핀 꽃이 예쁘다는 걸 예전엔 왜 몰랐을까?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따뜻했다는 걸 왜 그동안 느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젊은 날에는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달리느라 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예전에 제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모습,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회의하던 시간, 무언가 결정해야 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리움이 곧 아쉬움은 아닙니다. 그건 지나온 시간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충분히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 같은 것이죠. 그렇게 저는 저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어르신 대상 글쓰기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나누는 일,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 그 과정이 참 따뜻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비밀로 간직했던 가족사를 털어놓으시고 어떤 분은 어릴 적 동네 골목 이야기를 풀어내시더군요. 그 속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고요한 울림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매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라는 것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야 제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난 수십 년은 바깥을 향해 쓰여진 인생이었다면 지금은 안쪽을 향해 써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저 자신과 마주하는 글. 그 안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조금씩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퇴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저 역시 두려웠고 막막했고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며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공백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 머무르는 법을 익히다 보면 삶은 다시 그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오래된 친구를, 동네 모임 사람들을, 딸과 함께하는 식탁을,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들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처음부터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작은 어색했고 무거웠으며 무엇보다도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고요함이 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낯선 공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도록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 공간은 저에게 세상의 중심이자 동시에 가장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멈춰 있는 나를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며 실망시켜선 안 된다는 압박 속에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바깥을 향해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 안의 풍경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는 그 질주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춰 서서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남은 시간은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그 질문들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점 저를 살리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은 오래 묵혀둔 감정을 끄집어냈고 어떤 질문은 제가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 계절, 친구, 나 자신. 그 모든 것이 제 곁에 있었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비로소 그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제 이름을 한 번씩 불러봅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저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저를 부를 수 있게 되었기에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존재감이란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하며 삶은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없어도 의미 있다는 것을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출발선과도 같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이제껏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그 위에 잔잔하게 한 줄 한 줄 덧그려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쓰는 법을 배우고 다시 듣는 법을 익히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깊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그 공간을 무의미하게 돌기만 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 자리에 머물 줄 압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주전자 속 물이 은근하게 끓어오릅니다. 라디오에선 낯익은 클래식이 흐르고 부엌에선 국물이 자작하게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올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 모든 순간이 참으로 충만합니다.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조용한 충만함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지금 막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셔도 괜찮습니다. 막막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스스로를 기다리는 법, 나를 위로하는 법,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기쁨을 찾는 법을요. 삶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역할은 바뀌어도 시간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껏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었던 시간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천천히 걸으시고 오래도록 바라보세요. 그동안 지나쳐왔던 것들이 다시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은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멈춰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내가 나로서 머물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오늘 당신의 거실에도 햇살이 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당신만의 의자가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